붓펜 기초 강좌입니다. 붓펜은 쿠레타케 붓펜 22호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먹물통과 분모를 분리해 주세요. 안쪽에 노랑 링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돌려서 조립해 줍니다. 뚜껑을 따보면 아직 분모가 하얗게 되어 있는데요. 쭉쭉 짜서 먹물을 흘러내리게 합니다. 꼭 종이를 받치고 짜주셔야 돼요. 분모 끝까지 까만색이 보이시죠? 뚜껑을 닫을 때 잘못 닫으면 한 올 한 올 튀어나와서 분모가 찝히게 됩니다. 그런 분모들이 글씨 쓸 때 지저분하게 나오기도 해요. 분모의 길이만큼 두꺼운 선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굵은 선과 가는 선을 연습하기 이전에 먼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바닥에 종이에 닿는 면이 분모가 가장 적을수록 얇은 선이 나오고 또 종이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굵은 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붓펜을 잡을 때의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데요. 가장 얇은 선을 쓸 때는 붓을 똑바로 세워서 할 때 가장 얇은 선이 나오겠죠. 붓을 누르거나 점점 눕혀가면서 두꺼운 선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붓펜 리필용도 따로 판매하고 있어요. 붓펜 기초 선연습입니다. 붓펜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눕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선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눕혀서 눌러주니 앞쪽은 뾰족하고 굵은 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몸 쪽으로 한번 눕혀서 선을 그어 볼게요. 두껍고 끝은 직각의 선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조금 눕히는 각도를 좁혀 보았습니다. 점점 세워서 선을 그어 보니 선이 점점 얇게 나오고 있네요. 그만큼 분모가 종이에 닿는 면적이 적을수록 얇은 선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손끝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앞쪽이 둥근 선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각도를 약간 사선으로 해볼게요. 선의 끝과 처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나요? 사선의 선 모양 그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회봉이 있는 선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왔던 길을 역으로 다시 가서 끝에는 붓을 세워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이 선을 활용한 글자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저는 붓펜으로 할 때는 강조할 단어 한두 글자에 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붓으로 화선지에 표현을 할 때 주로 쓰는 선입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가 회봉이 없는 선으로 다시 똑같은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끝이 뭉툭하지 않아서 조금 더 깔끔한 표현이 됩니다. 붓펜으로 여기가 회봉이 있는 선을 쓸 때는 강조할 단어가 있거나 글씨가 3글자, 4글자, 사랑해, 축하합니다. 그 정도의 글자가 있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여러 글자를 쓸 때는 이렇게 깔끔한 표현들이 뭉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느낌이 들어서 붓펜 글씨에는 여기가 회봉이 없는 선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붓펜 전용 화선지가 있는데요. A4 용지 사이즈의 화선지를 100매 단위로 묶음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A4 용지와 화선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붓펜으로 먼저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화선지는 흡수가 좋아서 그런지 갈필도 잘 나고요. 그래서인지 메마르고 거친 느낌이 듭니다. 갈필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 중간에 중간중간 먹이 묻지 않은 부분들을 갈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회봉을 했음에도 화선지는 흡수가 되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죠. 전 그래서 A4 용지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A4 용지에다가 기초 선 연습을 하는데요. 선에 가늘고 긴 선을 먼저 가로, 세로 연습을 하고 또 사선으로 연습을 해줍니다. 이렇게 중간에 먹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가운데에 오스라고 일본어로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을 꾹꾹 짜주시면 먹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꼭 종이에다 대고 먹물을 짜주시길 바래요. 사선 연습을 할 때도 굵기에 신경을 쓰면서 한번 연습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필압을 이용해서 직선과 곡선의 선을 연습하려 하는데요. 가로는 눌러서 세로는 세워서 이렇게 붓을 떼지 않고 쭉쭉쭉쭉 한번 그려보세요. 이번에는 올라갈 때는 누르고 내려올 때는 힘을 빼고 붓모를 세워서 가는 선이 나오도록 굵기를 신경 쓰며 한 번에 이어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이번에는 눌렀다가 세웠다가 눌렀다가 세웠다가 굵고 얇은 선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의 강약을 이용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야자수입이에요. 이거 어쩌면 처음이라서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미삼아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멋진 야자수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잎을 그릴 때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아랫부분은 짧고 가운데 잎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다시 짧아지는 형태예요. 야자수가 완성이 되었다면 다른 선들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번에는 세로로 흘러내리는 듯한 물결 무늬의 선을 연습해 보려고 해요. 연습하고 있는 선들은 리을을 변형할 때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해요. 글자를 같이 연습해 볼까요? 기억을 굵기를 다르게 해서 연습을 해봅니다. 얇은 선, 굵었다 얇은 선, 굵은 선, 얇았다가 굵은 선. 이렇게 글자에 선의 굵기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기억이지만 이번에는 길이 변화를 한번 주어 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기억은 직사각형으로 좀 더 길게 느낌이 표현되고 정사각형의 기억과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글씨가 짧으면 조금 더 귀엽고 어린 듯한 느낌이 들고 사람이 키가 크면 성숙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글자에도 그런 느낌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곡선 느낌의 자음과 모음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선들의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게 둥글게 쓰고 있다는 거 한번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강약 굵기를 다르게 해서 썼다는 거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가 기초 선 연습을 했을 때 직선의 선 연습을 연습했었죠. 이번에는 글자에 90도 각도 느낌이 나게 딱딱 꺾이는 듯한 직선 서체를 연습을 해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또 글자를 쓸 때 강조하는 선의 획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스피드와 끝에 밖으로 회봉이 있는 선들을 연습해 봅니다. 곡선을 활용한 선이기도 하고요. 글자를 쓸 때 어느 한 획을 강조하는 연습을 해볼 때 이런 선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백이 있을 때 여백을 활용하기 좋은 선들이기도 하죠. 이런 선들은 나중에 문장 연습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연습을 해주셔도 좋아요. 지금은 이런 획들도 활용을 하는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서체는 강한 서체를 쓸 때 활용하기도 하는 선이기도 합니다. 평소의 글씨체와 조합을 해서 하나의 선을 따와서 이런 느낌으로 강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스피드 있게 선을 한번 날려봅니다. 끝이 뾰족해지죠? 뾰족한 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날카롭고도 강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영화 포스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선이기도 하죠. 눈에 띄기도 하고 강하고 센 표현. 장마라는 단어에도 잘 어울리는 듯해요. 이런 선 연습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끝이 뾰족하고 날카롭죠?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조금 더 곡선을 주어서 써보기도 했어요. 어떤가요? 또 다른 느낌이 들죠? 속도와 필압, 그것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붓펜으로 쓰고 있는 평소 느낌의 서체입니다. 나만의 감성을 담은 서체로 즐거운 캘리그라피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